기대감만으로 이제 투자하면은 깡통 차는 게 이게 테마주 투자법 잘못된 경우입니다. 하노이 핵 단판 결국 노딜. 와, 이때 유튜브로 생중계로 봤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유튜브 나오기 전에 분봉으로 틱 차트로 이미 반영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하노이에 있었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거든요. 1,000만 원 넣는 사람보다 몇천억 넣는 사람은 하노이 직접 갑니다. 비행기 값을 누굴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래서 이게 먼저 반영을 해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법 같은 경우나 이런 단타로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진짜로 계속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약 바이오주가 다 나쁘고 다 쓰레기 회사라는 게 아니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쉬운 곳에서 10%나 제약 바이오로 10%나 같은 금액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굳이 나는 제약바이오로 10% 냈어 이러면 뭐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갑자기 그 한국거래소에서 당신은 굉장히 높은 에베레스트산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추가 수익률 5%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쉬운 곳에서 수익을 내나 어려운 곳에서 수익을 내나 똑같습니다. 즉 어려운 곳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신라젠 상장폐지 이런 것들 기대감만으로 투자해가지고 테마주 투자법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배우고 하시면은 이렇게 깡통을 차고 자식 물려준다 또는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오래 물리면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본절 또는 약손실로 나옵니다. 본절이 뭐예요? 원금은 회복했지만 시간 대비 그냥 손절이나 마찬가지인 걸 본절이라고 하거든요. 또 올라가면은 이제 추세를 타서 한참 올라갈 텐데 또 거기에서 팔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죠. 20대 중반에 샀던 종목이 원금 돼서 30대 초반에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3분 만에 배워보는 테마주 투자법을 제가 오늘 넣어드렸는데요. 사실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3분 만에 다 배우기도 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차트를 좀 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요것만 피하면은 깡통 계좌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린벨트 해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테마주 투자법은요. 제가 제일 1원칙 이겁니다. 볼게요. 저도 돈을 작년에 허하게 날렸습니다. 기생충 관련 일정 보고 차트 체크해봐야겠네. 잊지 말자. 2019년도에 영화 관련주 매매 교훈이었습니다. 이거 제 계좌입니다. 막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봉준호 감독의 그런 10년 만에 복귀작이고 기생충 막 난리 나고 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수익을 봤어요. 계속 수익을 봤습니다. 이렇게 쭉 수익을 보다가 이거 1,000만 갈 것 같은데 막 영화도 봤습니다. 이거 1,000만 가자 이러면서 나라도 막 도움이 되자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늘려서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팔죠. 이렇게 완전 쫄벌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합니다. 올라가면서. 근데 막판에 개봉날 한 번은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작년에 손절 2번 했거든요. 그 2번 중에 한 번이 요거였습니다. 가장 바보 같았고 부끄러웠고 그 뒤로는 이런 매매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 공개를 하거든요. 부끄러움을 그냥 숨기지 않고 이걸 공개하자.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수익 보고 다 나왔을 때 혼자 들어갔다가 제대로 뚝배기 깨졌습니다. 위에 초안을 쓰고 2020년 2월 6일날 글을 마무리합니다. 위에 글은 1월 13일날 작성하였습니다. 바른손 ENA 차트를 볼까요? 자, 그리고 올해 또 초에 올라갈 그게 있었습니다. 저는 구글 다이어리에 썼거든요. 아카데미에는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미 차트는 반영 중입니다. 그러면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2월 9일부터 2월 10일 이틀 동안 이어지면요. 2월 9일 전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뒤늦게 봤다는 단타로 승부를 봐야 되고 시상식 다음에 뭐 없거든요. 한국에서 재개봉한다 이런 정도의 뉴스로 개미 꼬드기기만 합니다. 실제로도 그 다음에 쭉 나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2차전을 돌입을 했죠. 2차전을 돌입을 해서 여기에서 쭉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만큼은 복구를 못했지만 2차전을 해서 다시 지난 실수는 하지 않는다. 2월 9일과 2월 10일 전에는 무조건 빠진다. 즉 재료 소멸까지 끌고 가지 말자. 재료 소멸까지는 끌고 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런 무죄 판결을 전날까지만 들고 갔었어야지 당일날까지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50%다. 우리는 50%의 확률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90% 이상의 확률로 가야지 10% 때문에 느립니다. 아마 최근에 제 그 게시글이나 최근에 돈맛을 알게 돼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까지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테마주 투자법 할 때 요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시장에다가 낸 500만원짜리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육비 안 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크게 잃습니다. 작년에 큰 손절 요거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엔터주가 정말 어렵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엔터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구나. 자, 3분 만에 보는 테마주 투자법.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재료의 소멸까지 끌고 가지 말자. 어떤 일정이 나와 있는 내가 테마 일정을 노릴 거라면은 그거를 끝까지는 갖고 가지 말자. 수소차 일정 없죠. 끝날 때까지가 없습니다.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뭐 이제 테마주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 메인 섹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주도주?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런 단발성 테마주 말고 시장의 주도주, 테마, 5G 있고요. 수소, 전기, 자율주행,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 팩토리, 온라인 관련된 거, 온라인 사업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뭐 언택트 산업이라고 하죠. 뭐 이런 언택트 산업, 그리고 이번 그린 뉴딜로 인해서 자연 관련된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그런 테크 회사들, 대표적으로 또 보안, IT가 발전하면 보안도 같이 따라줘야겠죠? 보안주, 뭐 암호화폐 관련주도 결국에는 종이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크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겠죠. 뭐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인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조금 그렇죠. 바이오는 제약회사는 괜찮은 것들이 좀 있는데 바이오는 조금 요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단발성으로 조금 이렇게 일정이 잡힌 거니까 그런 것들 테마주 투자법이 꼭 나쁘다가 아니고 하게 된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